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논술 문제풀이반인데요. 사실 이제 논술이 우리가 패키지의 기초반, 심화반, 문제풀이반 이렇게 이제 세 과정이 쭉 진행이 되는데, 이제 기초반에서는 기본적으로 쓰는 방법을 많이 알려드렸고요. 심화반은 이제 그거보다 좀 심화시켜서 많은 문제도 풀어봤는데, 사실은 이 기초반, 심화반 이걸 쫙 집약해서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반으로 완전히 정리해 놓은 거는 이제 논술 문제풀이반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계단식으로 쫙쫙쫙 밟아가면 가장 좋지만, 이제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상반기에 이제 놀다가 어쩌지? 막 이런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N수생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논술 공부를 좀 하셨기 때문에, 이제 올해 어떻게 정리할 방법이 없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실 텐데, 자, 요게 이제 논술 문제풀이반 한 코스면은 거의 N수생 선생님들은 거의 커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카페에 보면은 논술 암기장 음원 파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논술 암기장 음원 파일 카페에다가 업로드 해놨으니까 그거 다운받으셔가지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논술 암기장 교재는 저희 학원에서 엄청 저렴하게 팔고 있어요. 그거는 누구도 이윤을 남기지 않아요.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인쇄 같은 인쇄지도 안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선생님들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료는 아니고 종이값은 아마 이제 학원에서 받고 드릴 테니까 그거는 거의 그 수험생 선생님들께 그냥 이제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라고 그냥 거의 증정하는 그런 의미로 드리는 건데, 그냥 증정하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오히려 공부를 더 안 하시기 때문에 약간의 종이값을 내고 공부를 하시라고 그런 의미에서 학원에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게 가격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엄청 저렴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논술 암기장반 교재하고 음원 파일하고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 문풀반 요거 두 개면은 거의 커버가 될 겁니다. 자, 이 논술 문제풀이반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냐 하면은 논제별로 매주 정리를 할 거예요. 논제별로. 선생님들께서 논제별로 이렇게 공부를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시험에 임박하면 더 많이 계세요. 그래서 미리, 아직은 시험에 임박하지 않고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해 놓으시고, 시험에 임박해서 논제별로 공부하고 싶으실 때 또 쫙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논제별로 이론을 총정리를 하는 그런 반이고요. 그래서 논제별로 이론을 총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론과 관련된 문제를 또 실전 문제랑 똑같은 거를 한 주에 2문제 정도씩 풀어보고 있어요. 논제당 2문제 정도씩 이렇게 이제 풀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서론 결론 만능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논술 강의에서 기초반, 심화반에서는 만능틀은 안 드렸어요. 물론 암기장반에서는 만능틀을 드리긴 했습니다. 기초반, 심화반에서는 좀 만능틀 없이 써보시는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능틀을 안 드렸어요. 근데 이제는 만능틀도 외우면서 막 시간을 절약하면서 써보셔야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글 쓰시는 거 보면은 서론하고 결론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논술 쓰실 때 보면은 선생님들께서 시간 오버가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오버를 안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저는 평소에 연습하실 때 50분으로 연습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50분으로 웬만하면 연습을 하시고, 연습하시면서 시간이 제일 많이 소요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글 쓰면서 소요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글을 잘 써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절약할 수 있는 방법 보면은 크게 2가지. 하나는 이제 개요도라고 선생님들 말씀하시는데, 이상하게 수험가에 노량진에 이상하게 이제 퍼져 있는 그런 개요도 쓰는 방식, 말도 안 되는 글 쓰는 방식들이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개요도라는 개념 자체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뭔 개요도입니까? 그냥 쓰면 되지.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읽으면서 줄 긋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초안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초안하는 방식은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도 알려드리겠지만은, 제 카페에 초안지 같은 것도, 제가 초안한 것도 올려놨어요. 자, 그러면서 구상을 간단하게 해야
1시간 내에 이걸 다 쓸 수가 있어요. 옛날에 이제 원고지 쓰기 시대에 그때는 짧게 쓰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대로 이제 써가지고 옮겨 쓰면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개요도를 하시든지 뭘 하시든 시간이 남아도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됐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시간 내에 맞추지를 못해요. 그리고 개요도라는 건 도대체 왜 나온 건지 저는 알 수가 없는데 뭐 선생님들마다 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법칙은 없어요. 그냥 쓰시면 되니까 저는 이제 대학에 교수 오래 했잖아요. 그리고 출제위원 인력풀이라고도 늘 말씀드리는데 저는 대학의 교수 중에서도 글을 굉장히 잘 쓰는 교수였어요. 그리고 교수들은 대부분 글을 잘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교수들은 페이퍼워크를 워낙 잘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페이퍼워크 작업이거든요. 교수로서 하는 일들은. 그래서 국고 지원 사업 수십억짜리 이런 것들도 학교에서 대학에서 따잖아요. 수십억 지원 사업에 페이퍼 낼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뭐 교수들이 생업을 전폐하고 1년 내내 합숙해서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후루룩 해요. 이렇게 그 챕터별로 나눠가지고 누구누가 써서 이렇게 뭉치면 되고 챕터별로 나눠 쓰는 것도 산더미 같은 자료 옆에다 갖다 놓고 쓰지만 금방 씁니다. 그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에서도 글을 잘 쓰는 교수였을 수밖에 없는 게 저를 진짜 기라성 같은 분들이 지도를 해주셨어요. 제가 성함을 사실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은 성함 말씀드리면 선생님들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아실 만한 분들이지만은 제가 뭐 그런 분들을 뭐 이게 이제 유튜브에도 나가는데 그런 분들을 제가 뭐 일부러 막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제 힘으로 제가 이제 잘 말씀드릴 수 있고 선생님들도 그냥 제 말이면 되지 누구누구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글을 잘 쓸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원래부터도 저희 아버지께서도 또 글을 잘 쓰셨기 때문에 타고난 것도 있지만 워낙 좋은 분들께 트레이닝을 받아서 제가 그런 것들을 직접 전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글을 잘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글을 봐야 돼요. 선생님들께서는 아니 나는 무슨 뭐 교수 될 것도 아닌데 글을 그렇게까지 잘 쓸 필요가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좋은 글을 봐야 나도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왕이면 선생님들 답안지가 퀄리티가 높은 게 좋지. 엄청 못 쓰는 글인데 점수만 대충 받는다. 이렇게 해서 점수 잘 받는 사람은 저는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모범 답안 보시고요. 자꾸 읽으면 저처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쓴 글은 교수들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교수들은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글을 딱 보면은 솔직히 하나하나 채점 안 해봐도 딱 보면은 얘는 몇 점이야 이거 나와요. 자, 그래서 완전 전문가들한테 선생님들께서 점수를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임용 채점은 교수들도 하고 뭐 선생님들도 하고 이렇지만은 채점표 만들고 루브릭표 만드는 거는 채점표를 루브릭이라고 하는데 그 루브릭표 만드는 거는 출제진들이 합니다. 자, 그래서 출제진들이 직접 보는 것처럼 루브릭 표를 만들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교수들한테 검토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글을 쓰시면은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글을 제 모범 답안을 충분히 읽어보시고 그런데 속도가 필요하잖아요. 세워라 내워라 하고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도 그거를 좀 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솔직히 저는 그거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너무 습관이 돼서 그게 있어야 된다 싶으면은 그걸 이제 고치기가 어려우시다면 그거는 이제 방법을 조금 수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글 처음에 구조화 머릿속에 이제 초안 저는 초안이라고 해요. 보통 초안이라고 합니다. 뭔 개요도입니까? 그냥 초안하면 되지. 그래서 글을 초안을 하고 그 다음에 초안지가 또 나오잖아요. 이제 거기다가도 똑같이 써서 베끼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글 초안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쓰시는데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시간은 초안 시간. 글 쓰는 시간을 절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초안 시간 절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론 결론 쓰는 시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론 결론은 제 만능틀을 외워서 활용하시면 되는데 만능틀을 제가 하나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드릴 거고 서론과 결론도 글이 조금 길어요. 제가 드리는 만능틀은. 왜냐하면 마음에 드는 문장을 고르시라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서론을 6줄을 드렸다 이러면 한번 다시 써보세요. 그래서 그걸 3줄로 줄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외우실 분은 그대로 외우시고 아니면은 조금 줄여가지고 다시 쓰는 거, 그건 6줄짜리를 3줄로 줄여서 다시 쓰는 건 어렵지 않으실 수 있고, 그것도 어려우시면 저한테 갖고 오시면 제가 줄여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정말 제가 끝까지 AS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줄여드릴 수도 있으니까, 자, 선생님들께서 나한테 맞게끔 이렇게 좀 줄여서 한두 개 외워두셨다가, 그리고 서론하고 결론은 이렇게 매칭해서 바꿔서 쓰셔도 돼요. 서론 외웠는데 결론에다 쓰셔도 되고, 결론 외웠는데 서론에다 쓰셔도 되니까 이렇게 외워가지고 시험장에서 이제 단어를 약간 바꿔 쓰는 건 금방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초안하고 서론 결론을 시간을 절약하면 시간이 사실 많이 절약돼요. 그래서 요 과목은 이제 논술을 나는 여태까지 놀다가 지금 처음 시작한다 이래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꾸준히 연습하신 분들은 진짜로 논제별로 쫙 연습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서론 결론 만능틀을 드리면서 선생님들께 부탁드리기는 매주 새 문제를 2문제씩 드리니까 그거를 써보시고, 그 다음에 기출도 새로 싹 풀어요. 새로 싹 풀기 때문에 2013부터 2023까지 쫙 풉니다. 자,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다루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한 50분의 답안을 작성하는 걸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죠. 처음에는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걸 점점 시간을 절약해서 50분으로 줄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논제별 실전 모고 2문제씩을 매주 푸는 거예요. 매주 푸는데 역시 이 문제는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난이도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높아요. 그리고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논술에서 다룬 문제들이 1차 시험에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당연히 면접에 많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교육과정에서 공부했던 게 논술에 나오기도 하고, 논술에서 공부했던 게 교육과정에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교육과정 문제 풀이할 때도 해설지가 굉장히 자세하잖아요.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논술도 선생님들께서 이 내용을 계속 회독하신다면 교육과정과 논술, 면접에 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개인지도 하면서 선생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이제 기본서 대신에 제 문제 해설지를 회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기본서 회독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문제 해설지가 굉장히 해설이 잘 되어 있으면서도 분량이 엄청 많지도 적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딱 적정 분량이기 때문에 지금쯤은 이제 교육과정 문제풀이 문풀하면서 해설지 회독을 돌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논술도 회독이 필요해요. 논술 해설지 회독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비를 하신다면 교육과정에서 썼던 문제를 논술에서 써보는 일도 있고, 논술에서 썼던 걸 또 교육과정에 답 쓰는 일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선생님께서 논술 요 해설지도 매주 이렇게 얇은 분량입니다. 정말 얇은 분량이에요. 매주 이 정도 분량밖에 안 돼요. 제가 암기장도 얇고 개강론 교재도 얇지만 논술도 기초반, 심화반, 문풀반, 그다음에 단권화반 다 모아봤자 교재가 엄청 얇을 겁니다. 그거 회독하고 거기 있는 거 써보고 들어가시면은 논술은 정말 논술 때문에 뭐 걱정할 일은 없으실 겁니다. 만점도 가능하고 개인 역량에 따라서 한 18점 이상, 18점에서 20점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잘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는 저희는 항상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물론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그런 실전 모의고사고요. 자, 선생님들께서 지금 좀 이따 수업하면서는 제가 이제 서론, 본론, 결론 쓰는 것도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제 선생님들 답안을 첨삭해드리고 개인지도 해드리고 하면서 느낀 점은, 서론, 본론, 결론을 쓰실 때 제발 쓸데없는 접속사, 의미 없는 접속사 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글의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고요. 서론, 본론, 결론 간에 그 다음에 번호 간에 1번, 2번, 3번 번호 간에 의미 없는 접속사는 말 그대로 의미가 없습니다. 읽는 사람은 굉장히 글에 민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접속사가 들어있으면 역접인지 순접인지 인과관계인지 따져갖고 찾아요. 어떻게 역접이지? 어떻게 순접이지? 어떻게 인과관계지? 이걸 찾는데 보면 허당이야. 쓸 필요가 없는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열받아요. 읽는 사람이 뭐야 이거 열받으면서 얘 이거 글 못 쓰네 이런 생각을 딱 해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 없는 접속사는 절대 넣지 마시고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글은 지극히 연역적인 글이에요. 자, 선생님들 논리 추론에서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에서 귀납법, 그 다음에 연역적인 거, 귀납적인 거, 요거 배우셨죠, 그쵸? 자, 연역적인 글은 먼저 어떻게 하는 거죠? 먼저 논제를 딱 제시하고 설명하고, 논제 제시하고 설명하고 이런 거잖아요. 첫 번째 논제, 두 번째 논제, 세 번째 논제로 넘어갈 때 당연히 논리의 비약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논제, 두 번째 논제, 세 번째 논제로 넘어갈 때 이거를 연결시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선생님들 교과서라든지 신문 사설이라든지 모든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귀납적으로 쓴 글, 논술 같은 거, 논설문 같은 건 전부 다 연역적인 글이에요. 귀납적인 글은 아니에요. 연역적인 글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어떤 그 접속사가 필요가 없어요. 연역적인 글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논리 비약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쓸데없는 접속사 제발 좀 넣지 말아주세요. 글의 품격이 확 떨어지고요. 도대체 알고 쓴 거야, 모르고 쓴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물어봐요. 이제 채점하고 이러면서 선생님 이거 왜 쓴 거예요? 물어보면 몰라요. 그냥요. 왠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쓴 글을 자기가 모르고 왜 씁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정말 많은 선생님들의 글을 보면서 제가 열받아요. 열받는 게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지 절대 쓰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글은 자기 답안지에 쓰지 마세요. 아니, 이거나 마찬가지. 운전하고 가면서 어디 가는지 모르고 운전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서답식이든 논술이든 내가 모르는 내용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는 말로 풀어 쓰세요. 나중에 면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면접 답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예요.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답도 마찬가지. 남이 알겠어요. 쓰면서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쉬운 말로 풀어서 쓰시면 됩니다. 묻는 말에 정확하게 답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런 글 쓰는 방법을 정확하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문제 선생님들이 많이 써보시고 제가 제시하는 대학교 수준이 쓴 모범 답안들을 많이 읽어보시면 글을 어떻게 쓰는 건지 저절로 알게 됩니다. 자, 모델링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글 잘 쓴 거 이렇게 보면은 나도 잘 쓰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굉장히 좋은 선생님들로부터 지도를 많이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늘 좋은 글 쓰는 거 보고 공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옆에서 늘 같이 생활하면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 직강에 오시는 선생님들도 저하고 워낙 밀접하게 지내시면서 보고 배우시지만 또 개인지도 선생님들도 저랑 줌으로 또 밀접하게 보고 배우시는데 글을 통해서 읽고 자꾸 보시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서답도 잘 쓰시는 분들 막 요즘에 100점 맞는 선생님들 너무 많아서 제가 막 기분이 좋은데 수석반에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로도 100점을 받으시더라고요. 정말 수석반 문제 보면은 문제 보는 것 자체가 막 기죽고 막 그런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못하다 분도 100점이 나오기 때문에. 자, 제가 물어봤어요. 100점 받는 분한테 도대체 어떻게 100점 받으세요? 왜 물어봤냐면 그분 되게 못했던 거 제가 알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그렇게 못했는데 솔직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잘하니까 상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전에 그렇게 못하셨는데 지금 왜 100점 어떻게 나와요? 물어봤더니 제가 드리는 해설지와 모범 답안을 거의 외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막 인위적으로 외운 게 아니고 계속 읽으니까 이제 저절로 외워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논술이야말로 계속 읽으면서 회독을 돌리면 외워지시고 그대로 써집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운전면허 딸 때도 내가 운전 안 하고 옆에 운전 선생님 운전하는 거 보면 나도 좀 있으면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회독을 돌리시고요. 자, 써보는 연습 그리고 모범 답안 읽는 연습 이렇게 하시면은 아직 시간은 굉장히 충분하기 때문에 됩니다. 분명하게 됩니다. 시간 아직 충분해요. 정신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이렇게 허둥대지 마시고 시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점수가 확 올라가도 좋고 점점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은 충분하다. 그러므로 꾸준히 연습하면 된다. 그걸 기억하시고 제가 드리는 자료하고 모범 답안을 회독해 주시기 바라요. 성적이 올라가는 스타일은 다양해요. 제가 보니까 점점 올라가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팍 올라가는 분도 계시고 다양해요. 뭐
결론적으로 붙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은 아직 충분하니까 꾸준히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강의는 총 5회가 아니고 요게 약간 미스인데 6회예요. 총 6회입니다. 자, 오늘 이제 개강을 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수업을 하고 있고, 자, 저희는 이제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제별 실전 모고에다가, 자, 논제별로 연습을 해보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논제별 실전 모고에다가 그다음에 기출을 좀 풀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범 답안은 대학교 수준이 직접 작성한 이제 모범 답안이에요. 제가 이제 가만 안 둡니다. 제 이제 친구들이나 후배들이나 뭐 이렇게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엄청 이렇게 쥐어 짜가지고 이렇게 모범 답안 다 받아내고 또 제가 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여러 사람들의 이제 필체들이 들어 있어요. 글 잘 쓰는 분들. 그래서 보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잘 작성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모범 답안하고 기출도 그냥 이렇게 답만 달아서 드리는 게 아니고 충분한 해설을 드려요. 자, 우리가 답을 쓰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이론이 있어야 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답이 나오게 되기까지의 그런 내용이 더 많습니다. 문제답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변형돼서 나오지 그게 그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22 오늘은 2022부터 다룰 건데 2022가 왜냐하면 오늘 논제가 2019 개정 누리과정이거든요. 근데 2022 기출이 2019 개정 누리과정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논제랑 기출이랑 연결해서 이제 같이 볼 건데, 자, 보시면은 이 진짜로 선생님들이 이 논제 중심으로 딱 연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쓰시기 바라고요. 자, 선생님들께서 그 2019 개정 누리과정을 모르면 2022 기출이 어떻게 된 건지 아직도 문제 해설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문제가 번호 간에 어떤 연결성이 있는 건지 뭘 묻고 있는 건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2022 문제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을 묻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분석한 이론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지선 유아임용에서는 기출도 한 해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답하기 위한 이론을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드려요. 우리 교육과정 문제도 그런 식으로 풀잖아요.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모범 답안 보시고 선생님들께서 모델링, 모범 답안 보시고 이제 그대로 쓰실 수 있는 연습, 해독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논제별 실전 모고는 매주 풉니다. 역시 여기에도 해설과 모범 답안이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 배우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제시해드리는 이지선 유아임용에서 제시해드리는 모범 답안은 좀 길어요. 왜냐하면 많은 문장을 실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제로 선생님들이 써야 하는 답안보다 약간 길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이라도 더 읽어보시고 자꾸 읽다 보면 문장이 막 생각이 나니까 계속 해독 돌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도 요 논술 푸는 김에 공부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론들도 놀이 관련 이론 뭐 이런 것들도 논술 푸는 김에 한 번 더 다루고 요렇게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모고를 볼 겁니다. 모고는 뭐 중간 점검이고 최종이고 뭐고 간에 매주 두 개씩 모고 문제가 나가니까 조금 일찍 오시면 써보실 수도 있어요. 조금 써보다가 들어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쉬는 시간에 쓰셔도 되고요. 공부하기 힘드니까 일찍 오는 건 좀 부담되시면은 제 시간에 오셔서 쉬는 시간에 조금씩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봐서 중간에 한두 번 정도는 쓰는 시간을 조금 드릴까 생각도 하고 있고, 마지막 주에는 실전 모고를 보고 수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총 6주로 진행이 되는데, 매주 논제별 실전 모고를 보지만은 실전 모고 볼 시간을 매주 2시간씩 드리지는 않고요. 그냥 수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중간에 이제 끝에 뭐 이 정도 해가지고 시험을 한번 볼 수 있는 찬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제 보시면은 이번 주 다음 주는 전부 2019 개정 누리과정하고 놀이에 관한 거, 요거를 논제로 다루면서 이 논제와 관련 있는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드릴 거고, 실전 모의고사와 함께 이론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주차에는 생활지도, 유아 생활지도 같은 경우에는 면접에도 맨날 단고솔님이고 교육과정 시험에도 한 번씩 나옵니다. 우리가 생활지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생활지도를 주제로 해가지고 논술 시험을 볼 거고요. 그리고 부모 상담도 우리 시험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논술 교육과정 가리지 않고 계속 나왔었습니다. 자, 부모 상담, 이건 면접에도 나와요. 그리고 교사론, 건강안전,
또 이제 건강 안전은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해서 논제를 이렇게 나눠서 다룰 거고요. 기타 논제들 이런 것들은 또 암기장에도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그동안에 진행했던 논술반에서도 여러 가지 논제들을 다 정리를 해두었는데 그때는 이제 문제별로 이론 구성을 해서 이제 문제를 드렸고 지금은 문제별이 아니고 논제별로 문제를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논제에 따른 문제 이렇게 실전 모고를 보면서 공부를 해주시고 당연히 이제 기출풀이 이렇게 이제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께서 논술은 지금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죠? 논술 20점도 중요하지만 이 글 잘 쓰는 것이 교육과정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요즘에 서답이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서답의 비중이 앞으로 더 늘면 늘지 절대 줄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어차피 글 잘 써야 됩니다. 육하 원칙에 맞게 정확하게 글을 써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개인 지도하면서 선생님들 워낙 많이 만나니까 선생님들의 다양한 유형을 제가 너무 정확하게 알아요. 자, 보면은 어떤 분들은 서답은 또 잘 쓰는데 논술을 못 써요. 그래서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아니 선생님은 서답을 이렇게 잘하는데 논술을 왜 못하십니까? 물어보면은 이제 그리고 제가 선생님 논술은 선생님 서답은 엄청 집중하고 쓰는데 논술은 정신줄 놓고 쓰시죠? 물어보니까 맞다는 거예요. 자, 시험 볼 땐 항상 정신을 바짝 긴장해서 논술이 됐든 서답이 됐든 글 잘 써야 됩니다. 글 못 쓰면 안 돼요. 아니 우리 답안지가 얼마나 소중한데 글 못 쓴 걸 막 씁니까? 그거 안 돼요. 안 되고 제가 유튜브에다가도 보니까 이제 잘라서 올려놨던데 합격하신 분들, 수석하신 분들의 특징 뭐죠? 논술 첫자 시작해서부터 교육과정 B8번 제일 마지막 문제 마침표 찍을 때까지 모든 거를 싹 쏟아붓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최선 다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시험장에서 논술 첫자 시작해서부터 교육과정 B 마지막 8번 마지막 문제 8번이 뭐 2번까지 있을지 3번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8번에 3번 마지막 문제 마침표 찍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써야 돼요. 자, 우리가 대충 써도 되는 거는 마침표 하나도 없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쓰셔야 되고 모든 문장은 답안지에 들어가는 모든 문장은 육하 원칙에 맞게 논리적으로 최고의 글을 쓰고 나오셔야 합니다. 자, 저는 선생님들의 최고의 답안지를 지향하고 있고 제 목표는 제 강의를 최선을 다해서 수강했다면 100점 맞게 하는 게 제 목표예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지금 1년이 안 되면 한 2년 이 정도 수강하신 선생님들은 거의 90점, 100점 다 나오고 있고요. 1년만 해도 지금 90점, 95점 이렇게 나온 사람이 허다합니다. 정말 선생님들이 열심히 공부한다면 그 정도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은 제가 보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리고 기본 자세가 너무 성실하고 심성도 곱고 너무 좋은 분들이 우리 유아인명 선생님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자, 따라서 이 강사가 제대로 된 문제를 공급해드리고 진실을 말씀해드린다면 선생님들은 다 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할 수 있어요. 아직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도 성적이 한 달 새에 팍팍 오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용기를 가지시고 저는 진실을 말씀드리고 진짜 공부할 수 있는 지름길, 제대로 된 길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다른 뭐 쉬운 길은 없고 이게 제일 쉬운 길이에요. 그리고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자, 그래서 저한테 배우시면은 선생님들 100점 맞을 수 있고 지금 100점 많이 나와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어려운 수석반 문제는 좀 심하게 어려웠거든요. 제가 1회 강의했는데 수석반 문제는 그거는 좀 살인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문제도 100점 맞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100점 맞는 분들은 원래 잘하고 아니요, 되게 못했어요. 솔직히. 이 강의 들으시겠지만 맞아요. 이러실 거예요. 사실 불과 한 달 전에 잘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하고 막 얘기하면서 다시 리프레시 하셔서 다 개인사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불과 한 달 전에 못하셨던 분들 많아요. 자, 하지만 정말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면 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고 논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논술 때문에 떨어진 분 많습니다. 자, 논술을 작년까지 잘했어도 올해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논술까지 다 열심히 하셔서 말씀드리지만 논술 첫자 시작해서부터 교육과정 B 8번에 3번 마지막 마침표 찍을 때까지
최선의 답안지를 쓰는 것이 선생님들의 의무이고 선생님들이 인생을 다해서 공부한 수험 기간에 대한 예의입니다. 자, 그래서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또 1교시부터 수업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